국민의힘 경선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한동훈, 홍준표, 김문수, 나경원, 또 안철수 의원 등 8명이 지금 이제 1차 경선을 이제 통과를 한 상태고, 이게 이제 4명을 이제 추려야 되는데,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전제들이 있었잖아요. 네. 한대행의 그 대권가다가 탄력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,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4명의 그 후보가 어떻게 추려지느냐. 탄핵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섰던 그 후보들 4명이 어떻게 이제 구도가 짜여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보면 3강은 좀 정해졌다고 보잖아요. 그래서 뭐 한동훈, 홍준표, 김문수,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, 이게 나 의원이 되면 이제 탄핵 반대했던 쪽이 이제 3명, 한동훈 후보가 이제 찬성 쪽으로 한 명이 되는 거고, 안 의원이 이제 4명에 들면 반반이 되는데, 이게 좀 어떤 경선에 좀 변수가 될까요?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아주 영리한 사람인데, 영리한 분인데, 지금 저기 출마 선언하면서도 아주 상당히 좀 극우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네. 하더라고요. 제2의 6.25 전쟁, 그리고 네. 체제 전쟁이다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건 이념이 밥이다. 난 자유주의, 민주주의와 뭐 시장 경제를 지킨다.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. 이건 완전히 보수라는 이념에 호소하는 거거든요. 되게 일반적으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실용, 뭐 성장, 먹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분은 이념을 딱 내세우고 나왔어요. 이건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그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경선이거든요. 그걸 알고 있는 거죠. 네. 그 4강에 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문제고 4강에 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소구해야 된다. 그래서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근데 안철수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했다고요. 저는 그건 안철수 대표의 전 전략적 실수인 것 같아요. 지금 한동훈과 안철수는 같은 편이래야 돼요. 탄핵에 찬성한 그룹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그만뒀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내몰렸고 저의 표현입니다만 이거는.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, 한동훈, 안철수가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같이 나면서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2차 결선, 2차 경선 가서 또 뭐 이렇게 돼 합종연행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안철수 지금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공격하고 나왔단 말이에요. 이건 탄핵 찬성 받기인데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저는 그 실책이라고 봐요. 그러면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 당내의 중도층 표심도 못 받는다고요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건 아주 객관적인 정치 공학적인 얘기예요. 정치 공학적인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. 4강 되는 데는. 네, 그런 이유들 때문에. 안철수 의원이 일관되게 한동훈 전 대표를 같이 가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면은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런 말이 극우적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4강이 될 수 있는데 입장을 애매하게 해버려서 본인은 이제 여전히 탄핵 찬성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찬성을 공격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략으로 미스인 거고 따라서 저는 글쎄 이거 뭐 추측이니까 틀려도 알 수 없고요. 네. 나경원 의원이 4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오세훈 서울시장,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게 4강 경선 구도가 약간 이제 혼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했으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난하게 4강에 들어설 거고, 그러면 김문수, 홍준표, 오세훈, 한동훈. 그러다면 이 4강 중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예측 불허의 2명 선출, 마지막 뭐 후보 선출이 될 텐데 오세훈 시장이 빠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빠지면서 그 표가 어디로 갈 거냐. 그게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뭐 분석의 초점인데요. 제가 이제 여론조사 쭉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이제 1차 경선은 100% 여론조사입니다. 그리고 그 역선택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만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전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약 35%입니다. 그리고 무당층이 약 25%입니다. 이걸 합치면 60%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60%입니다. 그리고 무당층은 40%입니다.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나오고요. 그다음에 무당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교수님께서는 나경원 의원이 좀 유력하다 했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은 이 무당층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럼 이 표가 한동훈 쪽으로 조금 가고 나머지 표가
안철수 쪽으로 온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무당청에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4강에 진입할 가능성도 예.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두 후보, 반대한 사람 두 후보, 그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4강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죠. 왜냐하면 4명 중에서 50% 아마 득표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당원도 50%, 일반 국민 50% 하게 되면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2강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홍준표, 김문수, 나경원 세 사람이서 예.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4강에 진출할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일단 2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인다. 예. 그러나 마지막 최후 후보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또 뭐 아까의 무당청 그게 50%고 그다음에 당원 선거인단이 50%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 반대파 쪽에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. 홍준표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제 지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에 대해서 2002년 대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회창 대세론 가운데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당선되지 않았느냐.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 얘기했는데 그때 2002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견주는 게 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비유를 했다고 생각해요. 그 당 지금은 그 2002년도에는 이런 이제 탄핵 국면이 아니었어요. 네. 탄핵 국면이 아니었고 그냥 노무현이란 새로운 그 주자가 이제 국민선거인단이라는 국민 완전 참여 경선, 국민 경선을 통해서 돌풍을 일으킨 거였거든요. 네.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이게 역선택 방조항 잔뜩 집어넣어 놓고 탄핵 반대하고 이런 사람 다 배제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부터 역선택 방조항을 넣은 거는 무슨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지만 명분은 그건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배제하려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은 물러났잖아요. 자기 신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. 어차피 4강 안에도 못 들 것이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. 오세훈 시장도 한덕수 출마로에 나오니까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계속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 다 내친 거예요. 결론적으로. 네.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02년도에 노무현 돌풍에 비교를 한다? 홍준표 시장께서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. 이 비교가 맞지 않는다는 걸.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경선에 나온 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돌풍이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. 시간이 대단히 짧지만 아까 그러한 것들이 속도전 있게 명분과 정말 당위를 가지고 간다면 갈 수 있는 거죠. 글쎄, 그러나 그 정도의 그 당시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가졌던 나름의 철학 같은 거 그런 게 있나요?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. 국민의힘 후보들에게. 굳이 있다면 전 일관되게 그래도 얘기했던 게 오세훈, 한동훈, 안철수거든요. 유승민 이 정도예요. 이 정도 그룹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힘 아니고 자산입니다. 근데 두 번은 그렇게 나갔어요. 모르죠.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제 무소속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씨는 아예 대선 출마 자체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안철수, 한동훈이 남은 건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한동훈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탈락한다.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. 선거는 보나마나다.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놔도 이거는 탄핵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. 탄핵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인데 거기 한술 더 떠서 탄핵에 반대한 후보를 만약 후보를 내세웠다. 그리고 나서 한독수 대행과 단일화한다? 이 자체가 그림이 안 나와요. 거치게 표현하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고 일단 친윤과 결별해야 되고 윤 전 대통령과도 빨리 작별해야 돼요. 그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. 그거 얘기를 하라 이거야 누군가. 그래서 새롭게 뭔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바람을 일으켜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홍준표 대표의 전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죠. 근데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. 계속 친윤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이제 와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우리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만 그게 진정성 있게 안 보이잖아요.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비고 두둔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탄핵 국면에서 이어서도 경선 국면에 왔다고 갑자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자 얘기하니까 아주 그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국힘이 결국은 하려면 한동훈, 한독수의 이런 그 그림을 간다면 모르겠으나 우리 소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탄핵 반대 세력이 후보가 됐다.
거기서 빅텐트가 같이 참여한다? 그건 오히려 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그 비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예.